보는 것이 바로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아니, 마르크스의 계급론적 관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요게 자본가 계급이요. 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요거는 노동자 계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로만 구분하는, 그래서 또 교재에 나왔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논리로 적용하느냐라고 하면 이분법의 논리입니다. 교재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특징에서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라면 이론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여부만 가지고 노동자냐 자본가로 구분하겠다라고 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이론론적 관점에서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요인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보니까 이론론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발생을 하게끔 되어진다. 이 논리예요. 모든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발생하게 된다.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도 경제적 원인이요. 정치적 불평등도 경제적 요인이요. 모든 것이 다 경제적 요인으로 귀결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다 경제적 요인에 종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라면 결론적으로 이론론적 관점,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생산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자본이야, 자본. 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계급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림도 나왔지만 사람들이 좀 그림을 좀 잘 그리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이 이렇게 돼도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붙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본가 계급이고 여기가 노동자 계급이다라고 해서 그림 자체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대요. 구분이 되는 이유는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의미냐면, 이 얘기가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이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포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층 이동 자체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던가 또는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계급론을 갖다 갈등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계급의 재생산의 측면이 아니냐. 나는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적 관점이 아까 얘기했던 갈등론적 관점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둘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둘의 구조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억압과 착취. 다시 말해서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건 이 구조 속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단순한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깨야 되거든.
이거를 지배와 피지배라는 허가과 착취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갈등 논적 관점은 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야 되고 제거하고 극복해야 된다. 여기 생일한 친구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럼 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자본과 노동자 간의 협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의 생각은 자본과 노동자 간의 협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극복하는 방법은 only 뭐냐? 혁명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근본을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가려워. 요즘 내가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나이다 보니까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해. 그러면 치아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 우리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료해서 고쳐 쓰자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야. 치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자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면 갈등론적 관점은 뭐야?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를 다 뽑으세요. 이거 없으면은 치아 때문에 고생하지 않잖아요. 이 논리예요. 눈에 뭐가 들어와서 가려우세요? 그럼 뭐야, 소리야? 눈을 뽑으세요. 그러면 안 가려울 거 아니에요. 기능론은 고쳐서 제 기능을 하자는 거 갈등론 근본 제거예요. 자본주의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는 게 자본주의를 없애세요. 자본주의를 없애려면 혁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럼 노동자들은 혁명을 위해서 단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도 지금 여기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마르크스 관점은 나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엄밀히 말하면 억압과 착취죠. 우리 이투스에서 돈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구야? 대표이사야.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에서 사인만 하고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많은 강사와 많은 교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본가 때려 죽이세요. 대표이사 없애면 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야. 그러면 자본가는 어떻게든지 간에 노동자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지네들도 단결하겠죠. 자본가는 자본가끼리 단결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단결하고. 자본가는 왜 자본가끼리 단결하냐? 지배구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이 피지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계급의식이에요. 계급의식이 연대의식. 계급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의 연대의식. 즉 계급의식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계급의식이라는 단어는 온리 누구한테 밖에 쓸 수 없느냐 라고 하면 온리 마르크스한테밖에 못 써요. 계급의식은 계급 이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잘 기억해놔요. 계급의식은 온리 마르크스입니다. 이 계급 이론에 지위 불일치라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다. 지위 불일치를 절대로 할 수 없다. 지위 불일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여기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예요. 무조건 이분법 정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주로 계급론이 아니라 주로 계층론적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뒷단원에서도 사회 계층 1호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층론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배고의 계층론적 관점은 이론론이 아니라 다원론.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다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층을 갖다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다.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인데,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경제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때는 계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계층론에서 계급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칼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도 독일 사람이에요. 둘 다 독일 사람인데 이들이 계급이론, 계층이론을 설명할 때 다 다스 클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 클라스라는 단어가 계급이라는 뜻이잖아, 계급, 계층. 근데 독일어 다스 클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계급론, 계층론 번역을 하는 것이지 사실 얘네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위신이라는 표현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경제적 요인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봐요. 조금 이따 공통점으로 정리하겠지만 경제적 요인을 불평등의 관점, 불평등의 요인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의 요인으로 살펴는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지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지위 불일치 현상은 오로지 계층론에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정치로 권력은 상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중이나 하일 수 있는 거지. 사회적 위신은 상일 수 있으나 권력은 또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서로가 지위불일치.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라 지위불일치가 발생 가능성. 지위불일치의 발생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반드시 꼭 지위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 뒤에 풀다 보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다 상이에요. 그럼 얘는 지위불일치가 아닙니까? 지위불일치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 명을 주어지고 나서 지위불일치가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런 거 찾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상상상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조건 계급 이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왜 계급을 상상할 수 없느냐 하면 계급 이론은 상중하로 나뉘냐고 계급 이론은 오로지 뭘로만 나눴어요? 자본가와 노동자로만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의 관점은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게 되면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속이라면 상중하로 나누어서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요 표현은 언제든지 계층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면 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층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점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 계급의식은 적대적 감정인 거죠. 적대감이에요. 근데 이런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상대 계층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노력하면 중이나 상층으로 떨어질 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계층들인데 적대 감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식이 여기 절대 쓰면 안 돼. 자, 아까 얘기한 오로지 계급의식은 누구한테만 쓰느냐?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서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계층론적 관점에서는 불평등을 갖다가 불평등을 허용하자는 관점이에요. 허용을 해야 결국에 노력할 거 아니냐. 하층은 중이나 상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할 거고, 그렇죠? 상은 중이나 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허용하자라는 관점에서 베버의 계층론이 기능론적 관점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이죠? 일단 이 정도로 갖다 점검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가지를 좀 정리하고 쉬었다 할 텐데, 자, 그럼 계급론과 또 계층론의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기능은 완전 똑같아요. 사회적 희소 가치가 존재하고, 이것이 불평등,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경제적 요인만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제적 요인이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론과 계층론 둘 다 인정을 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 요인이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급론과 계층론 다 같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현상이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어느 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둘의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예 아니요 해가지고 가에 들어갈 내용과 나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문제 풀 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마다 잘 정리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 때 걱정이 되지 잘 풀 수가 있는데, 자, 난이도 살짝 높여볼게요.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연계가 개인의 노력이라고 해보자.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해. 개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이 줄어들겠는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기능론적 관점에서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상층의 계층의 이동 가능성, 중층의 계층 이동의 가능성, 하층의 계층 이동의 가능성.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거에 나누면 아니지 높아져. 자, 기능론적 관점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불평등 인정하자는 거죠. 자, 봐봐. 개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하층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층의 계층 이동은 어느 층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이나 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이건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이건 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아니 노력했는데 내가 이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 계속 하층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노력하겠어? 안 하겠죠. 그렇죠? 이건 X야. 그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층의 관점에서 상층의 계층 이동한다면 어느 층으로 가야 돼요? 중이나 하로 떨어져야 되겠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중이나 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뭐가 되겠지. 그렇죠? 상층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럼 중층을 한번 생각해봐요. 중층의 계층 이동은 무슨 층으로 하는 걸까? 상이나 하로 가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진다. 알 수 없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상으로 가야지. 그쵸? 물론 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 낮아지는 거죠. 계층 이동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판단 불가죠. 자, 사용이나 문제 풀 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 무조건 X입니다. 이게 이제 표자를 분석할 때가 매우 중요해요. 알 수 없으면 X야. 사용에서 알 수 없으면 X. 알 수 없으면 X입니다. 근데 여기에 갈등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갈등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 이렇게 놓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여기에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갖다가 묻는다라고 하면 요게 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 왜 없을까? 갈등론 마르크스의 관점은 계급이 재생산이 되는데 무슨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있나? 그렇죠. 계층 이동 가능성을 논할 수가 없겠지. 챕터 12장 이동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계층 이동에 관련된 표제를 분석을 할 텐데 얘네들은 절대로 계층 이동 가능성과 개인의 노력하고 연결시킬 수 없어요. 계급의 재생산입니다. 근데 계급의 재생산은 뭐가 큰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하면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무슨 계획을 개인의 노력 마르크스나 갈등론적 관점은 개인의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개인의 노력을 논할 수 있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과 계층론적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지 계급론적 관점과 여기서 논하면 안 된다. 그럼 또 역으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가정 배경에
영향력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합니다. 가정배경에 인정해. 솔직히 아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거기 딸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계층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배경은 인정해. 그러나 단 가정배경보다는 개인의 노력을 더 중시하는 거지. 이건 아무도 의견 많이 틀리더라고. 기름론은 가정배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죠. 기름론도 개인의 가정배경을 인정하지만 그 가정배경보다는 개인의 노력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지 갈등론만 가정배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름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챕터 11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갖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게 다시 한번 2번 문제를 갖다가 별표를 쳐놓고 접근하시면 되고, 여기 제가 EBS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왜 EBS 문제를 갖다가 많이 실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평가원 기출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 문제 한두 문제 있는 거 실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EBS 문제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EBS 문제를 갖다 점검해서 보면 될 텐데, 특히 2번 문제 체크했고 그다음에 7번 문제 별표. 7번 문제는 별 5개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잘 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7번 문제를 갖다가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건 한번 나중에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볼까요? 1분 30초 안에 이런 문제를 끊어줘야 돼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분 3분 걸렸다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한 1분 30초 안에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12장. 여기서 이제 표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12장 갖다가